신지아의 랭킹전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 분께 죄송하지만 영상을 좀 끊어가야겠습니다. 오차녹화입니다. 일단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 어떤 컨셉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갈게요. 일단 저는 조회수 파리 영상을 안 만들어요. 사실 어떤 분야가 되더라도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은 뭐냐? 선수가 등장하는 영상 또는 그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선수 리뷰를 할 때, 선수의 연기 영상을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옵니다.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조회수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제목에라도 선수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조회수를 팔려면. 근데 아마 이 영상은 그게 선수 이름도 안 들어갈 거예요. 예. 이번 거는 앞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번에 신지아 랭킹전을 다루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목적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5번째인가 지금 6번째인가 녹화인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피겨를 스포츠로 보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영상이에요. 이미 지금 현재 피겨판에 유튜버들 중에 보면 가십거리를 파는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파는 채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이트한 피겨 팬들이 그냥 멋 모르고 그냥 대충 틀어놓고 쉽게 보고 끝내고 잊어버려도 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에게서도 저는 좀 여러분들한테 뭔가 남는 걸 말하고 싶거든요. 자, 예를 들면 아사다마오의 통곡의 비엘만 많이 들어봤죠, 이거. 최근에 피겨 관련 모 유튜버가 올린 영상인데 이거 좀 됐죠, 이것도 올라간 지가. 2007년 세계 선수권 때 아사다마오가 비엘만 스핀에서 회전수를 놓쳐서 금메달을 못 땄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내용의 목적이 뭐죠? 일본 연맹이 정말 아사다마오의 금메달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밀어줬는데 그딴 거 하나 못 챙겨서 금메달을 놓쳤다. 이런 멍청한 년. 이거잖아요. 사실 그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이 내용은 지난 10여 년간 피겨 커뮤니티에서 돌던 이야기예요. 특별할 게 없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사다마오 저 등신 바보 하하하 끝날 건가요? 거기서 우리는 뭘 느껴야 합니까? 빗점프 요소의 중요성이죠. 실제 2007년 세계 선수권 당시까지만 해도 아사다마오는 자국 대회에서도 빗점프 요소가 약하다고 지적질 받던 선수예요. 당시에 스핀 레벨을 잘 못 받았어요. 굳이 빌만이 아니라도. 단지 이런 식의 제목을 쓰는 건 뭐냐, 보다 자극적으로 쓴 거죠, 그냥. 왜? 아사다마오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에서. 아사다마오를 조롱해서 여러분들이 얻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분석을 저는 하고 싶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끝내고 싶으면 끝내셔도 돼. 저는 이걸로 끝내고 싶지 않으니까. 실제로 김연아와 아사다마오의 대결에서 김연아가 처음 이겼던 때가 2006년 주니어 월드예요. 근데 그때도 쇼트에서 먼저 김연아가 이제 1위를 하고 나갔을 때 일본에서도 막 다뤘거든요. 근데 그때도 보면은 이제 스핀 레벨에 대한 언급도 있어요. 김연아의 스핀 레벨이 아사다마오보다 좋다는 거. 그런 언급도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만큼 일본에서는 이미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사다마오의 문제를. 심지어 아사다마오가 2005년 맞나? 아니다. 맞네. 2005년 그랑프리 파이널 막 우승하고 하던 그 전후에도 스핀이 약하다. 빗점프 요소가 약하다.
점프에만 집중한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국에서도 지적을 받고 있었는데 개선이 안 됐던 케이스야. 빗점프 요소에 소홀해서 금메달을 놓친 거예요. 그냥 비엘만 회전수 하나가 놓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얻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거에서. 자, 2009년 월드에서 카롤리나가 단독 출전했어요, 이탈리아 선수로. 거기서 뭐 여기도 이 영상 내용을 보면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탈리아가 카롤리나 코스터를 내보내서 밴쿠버 올림픽 때 출전권 3장을 확보하려고 이제 노렸다, 뭐 이런 내용인데, 당시 카롤리나의 점프를 보면 도입 스피드가 카롤리나 본인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빨랐어요. 도입 스피드가. 그리고 도입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도약 자체가 힘들어요. 점프가.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도입 스피드가 일정 이상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면 점프의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카롤리나 코스트너는 당시에 도입 스피드를 자기가 소화 가능한 적정선에서 제한을 했어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억지로 뛰면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회전축이 뒤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회전축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선수가 도약 자체를 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처리가 되고요. 다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당시 카롤리나 코스터의 점프를 보면 예상되던 상황이었고, 제 입장에선 회전축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애의 컨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를 믿고 얘가 2등은 해주겠지 하면서 출전권 3장을 확보하겠다고 내보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유럽 공주, 당시 IS 회장 칭칸탄가? 그 이탈리아 사람. 그래서 얘가 뭐 편애를 많이 받고 이쁨을 많이 받았을 거다, 뭐 이런 내용으로서 비난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거 해서 뭘 얻을 건데? 얘를 비아냥해서 얻을 게 뭐죠? 우리가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점프의 컨시가 왜 개거지 같았는지. 그리고 지금 이번 편이 아니라 뭐 다음 편쯤이 될 때 얘기하겠지만 신지아가 지난 1년 반가량 부진했던 원인에도 이게 있단 말이야. 그냥 신지아가 체형 변화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영상을 만드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개소리 하는 게 난 보기가 싫거든요. 그걸 타파해 나갈 겁니다. 제가 2008년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김연아의 광신도들, 김연아를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그런 무리가 많았어요. 연아빠들. 저는 그들을 미친 개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들이 하도 개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반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죠. 그래서 그들과 싸워왔습니다. 근데 이제 미친 개가 없어요. 이제는 미친 개가 그리울 정도야. 안 보여서. 그럼 지금은 뭐냐? 네, 이런 거 그냥 피겨 커뮤니에서 도는 이상한 소리를 그냥 믿어. 개소리인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은 짓인지 제가 반박하는 느낌으로 영상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영상이 주가 될 거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고. 이해되셨죠? 네. 다음 편은 체형 변화가 여자 싱글의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영상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